주민들이 지켜주신 거죠. 주민들이. 영암이 그동안 했던 일들, 혁신해왔던 일들 중단되면 안 된다라고 하는 주민들의 바람이고요. 또 그걸 지켜주신 덕분이죠. 뭐 일단 뭐 변화되어 왔던 그런 지점들이 이제 국민들의 삶으로 좀 체감됐으면 좋겠다. 이제 이런 이야기도 좀 많이 주셨고요. 워낙 세상이 좀 빨리 바뀌잖아요. 이 변화되는 게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는 어떤 개인적인 욕심보다는 오직 국민들을 위해서 또 군의 발전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했을 거고 또 그 중에 아주 일부 이제 4년간 제가 국민들께 보여드렸던 것이 그래도 이런 시기에 변화들을 수용할 수 있고 주민들의 삶으로 바꿀 수 있는 사람이지 않겠냐라는 믿음이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서남권이 특히 이제 소위 솔라시도라고 하는 영암 해남 솔라시도가 그동안 오랜 시간 한 20년 이상을 이렇게 준비해오고 기업도시 준비해오고 실질적인 일들이 많이 되지 않아서 이번에 많은 기대를 좀 하고 있는데 뭐 아직 뭐 저는 최종 확정된 건 아니에요. 삽뜨기 전까지는 그렇죠. 계속 변화들이 있을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지역에서 그동안 소외받아 왔고 또 늘 발전에 배제돼 왔던 이 전남 특히 이 서남권이 이번에 그런 기회의 시간으로 될 수 있게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바람들이고요. 또 저희 입장에서는 그동안 이제 영암의 햇빛과 바람의 이익, 이 외부로 계속 빠져나가는 것에 대해서 우리 지역의 신재생 에너지의 이익이 돌아올 수 있게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도 계속 있고 그걸 좀 실현해 가기 위해서 노력을 좀 해야 된 것 같습니다. 이미 이제 분산에너지 특구가 전남 전체가 지금 되어 있긴 한데 그걸 추진하는 과정에서 우리 군에서는 3호 미암에 있는 간척지를 집저가 단지로 우리 군이 함께 투자하겠다는 겁니다. 지금 현재 여기저기에 있는 것들은 기업이 온전하게 투자해서 우리 지역에는 거의 이익이 없고요. 그래서 우리 군이 함께 투자해서 주민들도 이익을 얻고 우리 군도 그 이익금을 받아가지고 국민들에게 나눠주겠다라고 하는 거고 또 값싼 전기를 생산을 해서 공급할 수 있는 소위 말해서 이제 지난해 정부가 출범하면서 이야기했던 아리백산단을 영암에 조성을 하고 또는 현재 대불 국가산단을 아리백산단으로 전환을 해서 현 정부 내에서 가장 빨리 아리백산단 실현시켜서 일자리를 늘려가겠다 이제 이런 생각인 거죠. 혹시 그럼 투자 의향을 밝힌 기업이 있나요? 아직이요. 예. 저희가 집저가 단지 신청을 하고 나서 정부가 이 집저가 단지를 오케이를 했었을 때 이제 저희가 전국에 공개 모집을 하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하고 계속 협의를 해가야 될 상황입니다. 그것까지 같이 해가자라고 하는 거고요. 저희가 지난해 대통령 선거 당시에 이 간척지 중에 일부를 미래 신도시로 만들어 가자라고 해서 계획을 좀 했고 지역 공약에 넣어뒀었습니다. 그래서 함께 그러니까 지금 무안 오령주구의 건너편이 소위 강남이라고 이제 보일 수 있는데 이쪽을 미래 신도시로 만들되 일부는 대불국가산단을 확장하고 또 일부는 주거단지를 만들어 가겠다. 이번에 이제 통합시 출범을 하면서 이곳에 에너지파크하고 컨벤션, 서부권 컨벤션을 함께 하자라고 저는 제안을 좀 드린 상태입니다. 대불산단 말씀하시니까 말씀 안 드릴 수가 없는데 우리 조선업이 호황임에도 불구하고 대불산단이 상당히 그동안 위축돼 있었잖아요. 네. 지금 군산이 사실은 그 조선업 자동차 이걸로 해서 엄청 어려웠다가 최근에 또 좀 살아나고 있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대불산단에 대한 또 우리 군수님의 특별한 또 생각이 있으시면 일단은 조선 중심이어서 조선이 늘 사이클을 타기 때문에 요 사이클을 타지 않는 일자리를 또 산업 생태계를 만들자라고 하는 거고요. 그런 차원에서 이번 대불산단을 확장을 하면 다른 풍력 중심의 또는 저희가 이번에
그 어촌 어선 지원 센터를 좀 확정을 했어요. 국비 사업으로. 그러면 전국의 한 절반 정도 어선들을 여기서 다 제조를 하게 됩니다. 이런 생태계들 또 수소도시 사업이 이제 확정이 돼서 이제 실증 사업들 해갈 텐데 이런 일들로 이제 제조 생태계 자체를 좀 바꿔서 중공업은 대부분 젊은 사람들이 3D 업종이라는 인식이 있어서 이걸 전환시켜내는 산업을 해갈 거고요. 또 젊은 사람들이 와서 정주할 수 있고 일자리를 찾으려면 현재 그 조선산업 같은 경우도 이제 AI 전환을 해가기 때문에 여기가 꼭 어려운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인식도 줘야 될 테고 또 이쪽에 고용을 좀 증가시키기 위해서 대기업들하고 좀 협약을 좀 해가려고 합니다. 물론 이제 저기 그룹 본사에서 인재 채용에 대한 부분들은 하게 되는데 사실 그 울산 동구도 비슷하고 그래서 울산 동구하고 저희가 협약을 좀 해서 정부 힘을 좀 빌어서 젊은 사람들이 지역에 일할 수 있는 생태계 좀 만들자 이렇게 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워낙 영암이 이제 자원이 많기 때문에 이 자원을 제가 잘 팔아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요. 잘 판다는 이야기는 사람들이 오게 하는 거고 이분들이 여기에서 즐기면서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되게 이제 해야 되는 건데 이제 여러 장치들이 있을 수밖에 없고요. 그동안 저희가 24년도에 국립공원 박람회를 이제 처음 개최를 했고 이것 또한 이제 지난해 대통령 지역 공약에 넣어놨습니다. 국립공원 엑스포를 하자. 그래서 국립공원 엑스포를 이제 제가 2, 3년 내에 추진을 할 거고요. 또 내년하고 내후년에 27년, 28년을 영암 방문의 해로 저희가 이제 확정을 하고 지금 추진해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7년 내년은 영암이란 이름을 쓴 지 1200주년 되는 해이고요. 처음 쓴 지. 그리고 내후년 28년은 저희 영암의 이제 관광 자원의 가장 큰 게 월출산인데 월출산이 국립공원 되지 40주년 되는 해고 또 많은 사람들이 풍수지리는 잘 알고 계시는데 풍수지리의 대가가 사실 이제 도성국사잖아요. 도성국사가 탄생한 지가 1270주년 되는 해가 28년입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또 영암은 이제 왕인문화축제의 중심 이제 왕인 박사가 계시는데 이런 K 문화가 처음 꼽혔던 데가 여기이기 때문에 이런 문화자원, 관광자원, 또 역사자원을 다 엮어서 인연과 영암을 제대로 보여드릴 수 있는 해로 만들자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관광객 1000만 명 목표로 저희가 이제 추진을 좀 내실 있게 하고 있습니다. 곧 선포식도 하고 체계도 만들어갈 계획입니다. 특히 이제 지방 정부를 이끌고 있는 대표로서 그 지점이 제일 좀 우려됩니다. 생활, 경제, 또 교육 이게 다 광주로 쏠림 현상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 이걸 막기 위해서는 어떤 일을 해야 될 거냐에 대한 고민들이 사실 제일 많은 차원인 거고요. 뭐 영암을 떠나지 않고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체계가 갖춰져야 되는데 그럼 여기서 잘 가르쳐야 되겠죠. 여기 명문학교가 있어야 소위 말하는 과거에 주겠던 그러면 이제 그 과거에서 말하는 명문학교는 지금 현대에는 어떤 학교가 될 것이냐에 대한 고민들을 지역민들과 같이 좀 상의를 해서 필요하면 학교 통폐합도 해야 되는 거고요. 그런 준비를 하고 있고 또 저희가 한 중학교에서부터 고등학교 올라갈 때 약 30%가 타지로 떠납니다. 그래서 이 숫자를 잡아놓기 위해서 뭐 청소년들 문화수당이라든가 또 영암에서 초등학교 때부터 고등학교까지 다 나온 친구들은 대학교 전액 입학금을 등록금이죠. 4년간 등록금 다 우리가 지원하겠다. 뭐 이래서 안 떠나고 할 수 있는 교육의 틀들을 좀 만들어 가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럼 청년들이 떠나는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비를 하실까요? 청년들 떠나는 거 한두 개 문제 갖고는 지금 되는 것이 아니어서요. 가장 큰 건 정주 여건인 것 같아요. 아이를 키우기도 좋아야 되고 의료, 교육도 또 문화, 또 집도 있어야 되고 이렇게 종합적인 거여서 종합해서 우리는 이제 사모읍하고 영암읍하고 크게 두 개의 읍권이 있는데 사모읍 쪽은 이제 그 삶의 질을 좀 높여주는
이 기본적으로 이제 틀들은 많이 잡혀 있어서 삶의 질을 높여주는 측면으로, 그리고 영암읍 쪽은 이제 사실 이게 이제 27개죠. 27개 지방 정부 중에서 군청 소재지가 가장 적은 곳이 영암읍입니다. 그래서 이곳에는 컴팩트 시티, 가까운 거리 내에서 생활이 이루어질 수 있는 이런 정주 여건을 좀 만들자라는 계획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제 저번에 입장문을 저희가 다 발표를 했지 않습니까? 지금 전남 도청을 주소 청사로 해야 된다. 왜냐하면 20여 년 전에 주청사를 이쪽으로 옮겼던 것 자체도 이제 균형 발전 차원에서 했던 거고, 또 이번에 특별시로 통합을 했던 이유도 중앙에서 봤었을 때 균형 발전을 하자라고 하는 차원이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스스로 그것을 배치되는 이런 결정을 하는 건 아닌 것 같다. 그리고 누구든지 지금 이야기할 수 있는, 또 예측이 충분히 가능한 게 다 광주로 집중될 거다라고 하는 것은 불보듯 뻔한 건데, 그러면 정책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것은 당연히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차원에서 저는 주소재지를 무안에 두는 게 맞다. 저희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렵게 결정을 했잖아요. 20여 년 전에 결정을 했고, 실제 도청 직원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지금 이제 그 뭐 국장들 정도는 이제 거의 끝나실 때 지금 됐잖아요. 젊은 직원들은 다 이미 거주지가 남학으로 다 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 사람들한테 또 옮겨라 해버리면 이제 또 멘붕 온다 해서, 그리고 실제 뭐 제가 눈으로 보진 않았는데 그 선거관리위원회 같은 경우가 지금 광주로 다 통합되면서 7명만 여기 남겼다는 거 아니에요? 언론 보도상으로 보면은. 그렇게 돼버리면 우리가 우려했던 일들이 벌어지기 때문에 정책적으로는 결정을 해줘야 된다. 그렇게 된다면 이제 오령지구가 가장 큰 타격이 심하죠. 이제. 그렇죠. 오령지구를 도청 때문에 이렇게 크게 지구 단위로 만들어놨는데, 도청이 만약에 이제 그 분산되면서 동북쪽으로 간다고 하면은 오령지구는 제일 타격이 심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문제인 것 같아요. 어차피 동부청사고 서부청사고 그 광주시청이고 다 근무하는 인력은 똑같을 겁니다. 근데 지금 광주시청에서 있는 직원들도 이야기하는 것이 그 본인들 근무하는 것에 대해서 인위적으로 이렇게 옮기지 않겠다고 특별표 해놓지 않았느냐. 이렇게 인정해 달라라고 하는 것처럼 근무한 인력은 똑같을 거예요. 이제 어디에 어떤 업무를 배치시킬 것이냐, 그 다음에 집중해서 하는 뭐 기획, 그 다음에 행정, 뭐 인사 업무들을 어디서 주로 할 것이냐, 이 문제인 거죠. 거주하는 인력은 똑같을 거라고 보여요. 사실은 위장전이 순천에 되는 것은 위장전입이고요. 시장실이나 부시장실을 만들 자리도 없어요. 그래서 네, 그럼요. 동부청사는 다 없고. 꼭 했으면 좋겠는 게 우리가 서울에 있는 사람들이 인천 오이도까지 가가지고 맛있는 거 먹고 거기까지 놀러 갈 수 있는 철도가 깔려 있어요, 다. 네, 이제 전남이 그런 인프라를 구축해야 원래 처음 계획했던 특별시의 의미가 살아나지 않겠냐 저는 생각하고요. 여기 해남 땅 끝까지 진도까지도 철도를 전 놔야 된다. 그 계획을 5차 계획을 수정하든지 6차 계획을 넣든지 해서 영암으로 보면 지금 그 광역철도를 나주까지 온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나주에서 영암 거쳐서 강진 가고 해남 진도까지 갈 수 있는 이런 철도를 여기저기 곳곳에 지금 만들어지는 게 해야 될 일인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20조 투자했으면 좋겠어요. 예. 지금 20조가 어디로 갈지도 모르겠습니다, 지금. 아니, 주민들은 사실 그런 걸 기대하고 있었을 텐데, 다른 데 다 써진다는 이야기들이 있기도 하고, 또 그게 다 올지도 모르겠다는 이야기 나와버리니까, 사실 전남 사람들은 지금 많이 허망해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예. 아이가 있어야지. 저는 지역의 변화들이 있는 지역들을 쭉 살펴보면 일관된 정책을 폈던 곳들이 지역의 변화들이 일어났던 곳이다라는 것을 좀 확인을 좀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당장 신안군, 담양군 이렇게 좀이 광주 전남에서 두드러지게 사람들이 많이 갔던 곳들이 다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일관된 정책들이 필요하다라는 것에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주민들이 또 그런 것들은 제가 4년간 어떻게 하는가에 따라서 결정해 주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제 일단은 제가 그 깨끗한 공직인사의 기조는 그대로 이어간다라고 해서 자신 있게 당당하게 군정 정책들을 펼쳐나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고 대신 좀 더 디테일하게 정책을 주민들이 효능감을 느낄 수 있도록 정책을 설계했으면 좋겠다라는 것 그리고 평범한 국민들을 주인공으로 내세울 수 있는 그런 정책들도 현장에 문제 해결 능력들을 좀 키워갔으면 좋겠다 그런 이야기들 4년 전 꾸준히 해왔는데 마찬가지로 그걸 지속적으로 해갈 계획입니다. 소위 큰 슬로건으로는 평범한 국민들이 존중받는 영암 이렇게 지금 잘 실현해 가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4년간 준비해왔던 일들 잘 또 마무리해 가고 또 변화된 이런 그 흐름에 맞춰서 영암이 지금보다 더 주민들의 삶은 더 나아지고 외부에서 보셨을 때 영암은 더 빛나는 지역이 좀 되도록 노력하겠고요. 우리 국민들은 영암에 사는 것이 참 좋다라고 하는 자부심 느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가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